지난 25일 경기 이천 특수전 사령부 제72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는 육해 공군 전력과 미래 국군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평화를 만드는 미래 국군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기념 영상도 등장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군의 모습을 담은 영상에서는 2030년대 영공 방어를 책임질 한국형 전투기도 포함됐다. 그만큼 KF-X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의미다. 정부는 사업 분담금을 미납한 인도네시아와 재협상을 벌여 합의점을 찾으려 시도하는 등 KF-X 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KF-X에 장착할 항공무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아 KF-X 개발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최근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F-X 공대지 무장은 미국산 GBU-12 레이저 유도 폭탄, GBU-31과 GBU-38 합동 정밀직격탄, GBU-39 정밀유도 활강폭탄, GBU-54, 56 레이저 정밀직격탄과 CBU-105 지능폭탄, 국산 KGGB 정도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7에서 9월 KF-X 상세 설계에 필요한 미국산 공대지 폭탄 기술 자료를 확보했고, 현재는 소프트웨어, 시험탄 확보를 위한 수출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공대지 폭탄으로는 1990년대에 생산된 KF-16 전투기와 공격력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8차 KF-X 자문위원회에서는 KF-X의 성능 개량과 시험평가, 양산 시가격 경쟁력 확보, 개발 일정 지연 대비 등이 거론됐다. 반면 공대지 무장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전투기가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인 항공무장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쌍발 엔진을 탑재한 KF-X는 전략적 타격력을 요구받는다. 2022에서 2028년 체계 개발이 진행될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사업이 진행되는 이유다. 개발에 3천억 원, 양산 및 구매에 5천억 원을 투입해 타우러스급 미사일 약 200발을 확보할 예정이다. 2016년부터 내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이 공동 탐색 개발을 진행하고 체계 개발 단계로 넘어간다. 개발이 완료되면 KF-X와의 체계 통합을 거쳐 운용될 예정이다. 검증되지 않은 미사일과 전투기의 체계 통합은 리스크가 큰 작업이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지 불확실하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리스크 감소가 필수인 이유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이 사업을 ADD 주관에서 민간업체 주관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LIG 넥스원이나 한화가 주관 업체가 될 전망이다. 예전에는 탐색 개발 담당 업체가 체계 개발도 맡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탐색 개발과 체계 개발 업체가 서로 다른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탐색 개발에 참여한 ADD와 LIG 넥스원이 체계 개발에서 모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리스크가 더 커지는 셈이다. 방사청은 ADD와의 기술 협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DD는 내부적으로 체계 개발 불참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나중에 기술적 문제가 생기면 ADD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탐색 개발에서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가 체계 개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비용과 시간, 기술적 리스크가 증가해 K-11 복합 소총처럼 개발 실패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그때 가서 대안을 모색한다 해도 실현되기까지 수년이 걸린다. 수조 원을 들여 개발한 KF-X가 2030년대에도 KF-16 수준의 무장을 운용한다면 공군 전력 유지와 경제성 등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타우러스를 KF-X에 장착하거나 F-15K 탑재용으로 추가 구매해 전력 공백을 메우는 등의 방법이 거론되는 이유다.
신뢰성을 갖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빨리 개발해 차질 없이 운용하는 것은 전투기의 미래와도 직결된 중대한 문제다. 최근 그리스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18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인접국 터키와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구매를 결정한 것이다. 인도도 최근 라팔 전투기 일부를 들여와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전진 배치한 상태다. 라팔의 강점 중 하나는 장거리 공대지 능력이다. 사거리가 555km에 이르는 스칼프 공대지 미사일은 오차 범위가 1m 이내일 정도로 정밀도가 높다. 적항공망 위협 범위 밖에서 전략 표적을 타격한다. 프랑스군이 시리아 내 이슬람 국가 공습에 성공적으로 사용해 성능도 검증됐다. 라팔을 도입한 그리스는 터키를, 인도는 중국을 상대로 상당한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하는 비대칭 무기를 확보하는 셈이다. KF-X 개발 분담금을 미납한 인도네시아가 라팔과 러시아산 수호이-35 오스트리아 공군의 중고 타이푼에 관심을 보인 것도 마찬가지다. 중고 타이푼은 에어버스의 성능 개량을 받을 경우 새 타이푼을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을 장착할 수 있다. 타이푼은 스칼프, 스톰 섀도우, 타우러스 장착이 가능한 전투기다. 이미 개발이 완료돼 실전에 쓰였던 무장을 빠르고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가 중고 타이푼 판매를 놓고 인도네시아와 협상에 들어간 상황에서 KF-X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현 정부 임기 말로 접어드는 정치적 환경도 변수다. 정권 말기의 예산 배정 등 개발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조심스레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KF-X 체계 개발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사업청 등은 KF-X 띄우기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분위기다. 올해 국산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시제품 행사와 KF-X 시제기 최종 조립 공개 등으로 긍정적인 여론이 조성된 효과를 내년까지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내년 5월로 예정된 KF-X CJ 1호기 롤아웃 행사를 한 달가량 앞당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내년 10월 서울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전시회와 정부 예산 확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포함한 항공무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벤트 효과는 일시적인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강력한 지상 공격력이 없다면 KF-X는 전력화도 수출도 어렵다. 어떤 방법이 KF-X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한 인도네시아 KF-X 1박 2일 재협상 종료 상세 설명, 논의 계속. 양국 정부는 협상 내용을 비공개에 붙였으나 강은호 방위사업청 차장을 단장으로 한 한국 출장단이 인도네시아 측 질의에 최대한 상세히 답변하고 추후를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출장단 10여 명은 22일 밤 자카르타에 도착, 23일 오전 9시께부터 종일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이날도 오전부터 오후 10시께 인천행여객기를 타러 수카르노하타 공항에 가기 직전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이번 재협상은 한국 측이 새로 요구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측이 공동개발비 분담금 비율 축소와 기술 추가 이전을 요구해 마련된 자리다. 이 때문에 협상장에서 주로 인도네시아 국방부, 국영항공방산업체가 질문하면 한국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들이 최대한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한 뒤 설득하는 모양새가 됐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작년 10월 말 취임한 이후 처음 열린 재협상이기에 전임 장관 시절 논의했던 내용은 접어두고 다시 세부 내용부터 조목조목 논의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들어서는 양측의 이번 논의 내용을 기록한 협상록을 작성하는데 상당 시간을 마지막까지 소요했다.
한국 출장단은 귀국 후 협상 내용을 정리하고 인도네시아 측 요구사항을 검토한 뒤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양국은 2015년부터 8조 7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양산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현지 생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루더니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5,003억 원이 밀렸다. 다음 달이 되면 연체금은 6개월치 1,040억 원이 더 늘어난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비율 5% 축소와 함께 당초 계약보다 더 많은 기술 이전을 통해 지속적인 이익을 얻길 원하고 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요구로 양측이 2018년 10월부터 재협상을 벌였으나 프라보워 장관이 취임한 뒤로 무기체계를 전면 검토하겠다며 지금까지 재협상을 중단했었다. 특히 프라보워 장관이 한국을 제외한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국가를 돌아다니며 수호이 -35, 라팔, F-16,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의 전투기 구매를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여 국내에서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KEFX 분담금으로 이미 납부한 2천여억 원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한국이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고 잠수함 등 다른 방위산업과도 엮여있기에 우리 측은 협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KEFX 대한민국을 항공선진국으로. 지난주 대한민국 첫 전투기의 최종 조립이 시작됐다. 항공산업의 메카 경남 사천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한국형 전투기 CJ1호기 최종 조립에 돌입하면서 그간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온 연구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공적인 개발 완료를 위해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했다. KEFX는 2015년 12월 말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다. 이어 지난해 9월 상세설계 검토 회의를 통해 항공기 구성품, 부품 규격서의 적합 성과 설계 도면을 검증하고 시제기 생산이 가능함을 공식 확인해 시제기 제작 단계로 진입했다. 시제기는 항공기가 실제로 비행하면서 완전하게 성능이 발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용 항공기다. 지금까지 시제기 주요 부품인 벌크헤드 가공을 시작으로 전방동체, 중앙동체, 주익, 후방동체 등이 품질 보증 절차에 따라 제작돼 왔다. 항공기 개발 사업은 위험 요소가 매우 많다. 특히 KEFX 사업은 10년이 넘는 오랜 개발 기간과 수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이는 소요군의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면서 국내 개발을 바탕으로 고용 파급 효과 및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적 파급 효과를 높이도록 추진되고 있다. KEFX 사업 목표 중 하나는 국내 기술에 의한 독자적 성능 개량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2015년 미국의 안보 정책상 KEFX 핵심 항공 전자장비에 대한 기술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정부는 AESA 레이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장비 등 주요 장비를 국내 개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 중인 첨단 AESA 레이더가 개발 4년 만에 출고됐다. 이는 첨예 한 세계 국방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의 의지와 기술로 당당히 맞서 이뤄낸 결과라 하겠다. 또한 고용 효과 측면에서도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작년까지 KEFX 사업에 800여 명의 신규 인력을 투입하고 조선업체 설계 인력 370여 명을 채용하는 등 지역 경제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각종 부품과 장비를 개발하는 550여 개 국내 업체를 포함하면 고용 창출 규모는 상당하다. 대한민국은 반세기라는 짧은 항공산업 역사 속에서도 기본 훈련기 KT-1을 시작으로 초음속 항공기인 고등훈련기 T-50,
한국형 중형기동 헬리콥터 수리온을 개발해 세계 항공산업계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여기에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KF-X까지 성공적으로 개발한다면 현재의 항공산업을 조선, 자동차, 반도체의 연신성장 동력으로 도약시킬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 예정된 개발 단계도 순조롭게 진행돼 2021년 상반기까지 CJ 1호기를 출고하고 지상시험을 거쳐 2022년에는 우리 손으로 만든 KF-X가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세를 따르기 위해 분명 SABR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니 훨씬 앞서 KF-16 업그레이드 사업체로 BA-24를 AESA 레이더로 RACR을 이미 선정한 한국 공군의 입장이 참딱하게 됐네요. 통합업체야 그렇다 쳐도 왜 AESA 레이더를 미국의 결정도 기다리지 않고 덜컥 RACR로 결정해버렸을까요? 통합 주체는 BA-24를 선택하더라도 레이더만은 미국의 최종 선정을 그대로 기다리고 그 결과를 따라갔어야 했습니다. RACR은 한국만 선정한 마이너 체계가 됐기에 후속 군수 지원 체계와 소프트웨어 관련 발전 전망이 아주 불투명해졌습니다. 한국이 레이시언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예로 한국에인 거의 아무 국가도 채택 안한 F-15K의 렌터 2000 보드가 생각나는구요. 방사청은 단지 싸다는 이유 하나로 당시 대세였던 스나이퍼 ATP, 라이트닝 보드 등을 제껴버리고 랜턴 2000을 덜컥 선정했습니다. 결국 유지 보수에 고생하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랜턴 2000 버리고 스나이퍼 ATP를 다시 사야 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을 공중에 날리는 미련 곰탱이 짓을 방사청이 한 겁니다. 둘째, AESA 레이더 통합 비용도 꼼짝없이 한국이 다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대만 측에서 흘러나온 얘기로는 F-16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AESA 레이더 통합 비용은 대만이 전부 다 뒤집어 쓴다고 합니다. 미 공군은 통합 비용 한 푼도 안 내고 공짜로 이를 이용하고요. 그래서 일찍 록히드 마틴을 대만 공군용 F-16 업그레이드 통합 사업 주체로 선정한 대만은 내심 한국도 통합 사업체는 별개로 하더라도 AESA 레이더만은 같은 레이더로 썼으면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상당한 비용이 드는 AESA 레이더 통합 비용을 한국과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미국 결과를 기다리지도 않고 SABR을 선정하는 몰상식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록마가 한국이 RACR을 선정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도 말이죠. 방사청의 상식밖에 미련스러운 결정은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국방기술 품질원은 최근 한국형 전투기의 미국 기술 이전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다중 이상 배열 레이더 등 항공용 레이더 시장 분석 자료에서 전 세계 생산되는 항공용 레이더의 66%는 미국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프모는 19일 2015 세계 방산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2015 세계 방산 시장 연감 자료 공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10%, 영국 8%, 러시아 6%, 프랑스 3%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전 세계 항공용 레이더 생산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미국 다국적 방산 기업인 노스럽 그러먼이 21%로 1위였으며 그 뒤를 로겔 콜린스, 레이시온 등 세계사가 47%를 차지했고 이스라엘 IAI 엘타, 시서 시스템스가 9%로 4위를 기록해 미국 업체가 이 분야 절대적 강자임을 입증했다. 기프모는 F-35 전투기를 위해 설계된 노스럽 그러먼의 AN/APG-81 레이더는 5세대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항공용 AESA 기술의 집약체로 현존 최고의 레이더인 F-22 AN/APG-77의 축소판이라며 비용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혁신적인 시도들이 반영된 AN/APG-81 레이더는 중형 기체에 적합한 성능을 갖도록 안테나를 구성하는 TR 모듈 수를 줄였다고 밝혔다. 기프몬에 따르면 미국 레이시오는 APG-63,
APG-82, APG-79를 개발했으며 록히드마틴은 APY-9 등 다양한 종류의 고성능 AESA 레이더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프문에 따르면 이웃 국가들과 남중국해 해양 영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해군 전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웃 국가인 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을 합친 것보다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지난해 국방비 지출액은 미국에 이어 2위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중국이 전 세계 국방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2.2%로 늘었다. 기프먼 측은 중국은 1989년 이후 2009년까지 매년 국방 예산을 10% 이상 증액해왔고 최근 10년간 국방비 증가율은 위안화 기준으로 240%에 이른다며 20여 년 전인 1994년 중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가 100억 8,300만 달러로 세계 12위였음을 감안하면 괄목 성장이라고 설명했다.